뭐 7, 8년 걸렸으니까.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, 그야말로 건설업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건설업이다.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? 그게 건설업이다.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시작한 겁니다. 돈은 없고 큰일은 해보고 싶고. 그건 왜냐면은 무슨 이 모든 직원을 있다는 건 기술자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, 이 생산공장처럼 모든 공원을 항상 유급으로 마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, 또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공사를 따가지고 장비를 세일을 내든 빌려서도 할 수가 있고, 공사만 따면은. 그리고 공사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싸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할 수 있는 건설업이죠.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안정되지 않은 시기니까 저희가 그걸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노력을 했죠. 무서운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공사를 1,000만 원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현대는 800만 원에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빈 손끝만 들고 나가서도 가장 신 건설회사가 됐죠. 그러니까 도합자들끼리 이렇게 타업을 하더라도 뭐 양들 해라. 현대 먼저 한몫을 앉으면 경쟁이차 해보자. 우리 싸이할 자신 있으니까. 그리고 나가 일을 시작하면, 그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하더라도 서울에서 어두워 떠나서 현장에 달게 가서 일을 시키고, 또 낮엔 또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한국 관청이라는 일이 찾아다니는 분들이 36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참 다니고 나지고 그렇게 일을 해서 자리를 잡았죠. 자리를 잡아서 그때는 자유당 시절입니다. 그러면 이 박사가 학생혁명으로, 그러면은 이 박사가 물러나고, 모든 기업은 그 당시에 구하는 맹구하니, 이를테면 부정축제가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이제 상당, 그 다음에는 이 박사가 이제 물러나고, 그 다음에는 이 상명정부가 섰는데, 부정축제자 조사하다가 금융정부가 은퇴, 이렇게 비능률이 돼서 한 1년 몇 개월 조사만 하다가 물러나고, 그 다음에 이 박 대통령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딱 부정축제자를 이제 큰 기업은 전부 형무소에다 집어했죠. 그러나 우리 현대는 그렇게 형무소에 들어갈 정도도 그때는 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형무소 문턱만 갔다 왔죠. 그렇게 다 한 거죠. 그래서 그때 학생들 구호가 모든 기업은 정보고 결택을 해서 커진다. 이렇게 구호가 나왔죠. 그래, 그게 싫어서 해외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. 정보고 결택을 해서. 또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민간 자본이 없기 민간 일이 없어요.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밖에 없죠. 그러니까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려니까 와이로도 주고 푼돈도 주고 계장 과장 주고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? 또 큰 일은 또 장관들도 개입해서 다 뜯어먹고 이렇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시대에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. 이렇게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. 그는 이제 저건 힘도 없는 게 자기 노력도 하지도 않고 정복을 결탁해서 한다.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해외 공사를 그때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한국이 해외 제일 먼저 나간 것이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. 그리고 해외로 참 댕기는데 아라스카 한쪽에 가서 다리 좀 놓고 그 영하 40도 되는 데 가서 다리 좀 놓고 태국 파푸아뉴기니아 10인종 사는 데 가서 시아모 기록발전소 괌도 또 유색인종을 차별이 치는 호주에 가서 항만 그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그런 천대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. 왜? 기술도 그냥 한국에 누가 알아줘요? 그 문제 새카만 사람이 코 큰 사람들을 부리면 일을 하려니까 그 고추장을 막을 수가 없죠. 알아서 가면 또 노동력이 되게 지죠. 한국 노동력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호주만 해도 그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그런 몇 개인데 이거 공사를 맡아가지고 육상은 우리 물론 유색인종 올라가 일을 못하고 육상은 거기 노동자 쓰고 바다에서 준설한 선원이란 명칭으로 한국 선원들이 이제 준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대와 고생이라는 건 말도 할 수가 없죠.
영어를,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지, 영어를 한번 제대로 해요? 그래서 고초가 많았습니다.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해외 공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경험을 했는데, 중동 공사가 터진 거죠.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때가 딱 온 거죠. 때가 왔고.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. 해외 가서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, 천대가 치면서 국내에서 해외 일 해봤을 그 당시는 해외 나가서 우리의 공신력으로는 그래도 2, 3천만 불짜리 맡으면 최대로 큰 거고 보통 뭐 몇백만 불짜리도 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국내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해외에서 배를 주문 맡아서 뭐 몇천만 불짜리, 뭐 3천만 불짜리, 5천만 불짜리 주문 맡아서 국내에서 배를 만들어서 하는 게 그 고생을 면할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현대 건설이 조선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뭐 온 세계에서는 그것도 우리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국에서 빚을 내서 하니까 누가 현대건설이 배를 만들어봤느냐? 뭐 배를 만들어본 일 없다.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고 그러느냐? 그게 뭐 어려운 거냐? 우리가 화력발전소 이런 거 큰 오일 탱크, 기름 저장 탱크 만드는데 그건 기름을 둥그런데 저장하는 게 싸거든요. 둥그렇게 만들고 또 배는 또 무력하게 걷고 이렇게 질쭉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. 그게 어려운 게 뭐 있느냐? 질쭉 그렇습니다. 응? 그럼 뭐 질쭉하게 만들기 전 둥그렇게 만드는 거지. 수통으로 만들면 똑같다. 응? 그리고 엔진은 차가 좋겠다. 우리가 탑전선도 엔진 만드는 게 아니다. 응? 뭐 그렇게 저렇게 했더니 현대 건설이 배를 만들 수 있다. 이건 재돈 가지고 하면 쉽죠. 근데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저 사람들 꾸어줘서 이익이 나서 자기 돈을 연금하고 이자를 받으려니까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죠. 그러나 그 수많은 어린 고비를 넘겨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었죠. 그 다음에 중동 공사에서 우리가 아주 큰 목을 했죠. 지금도 큰 목을 계속 하고 있죠.